퇴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막연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출근 전쟁도 끝이고 상사의 눈치도 안 보고 회식도 없고 드디어 내 시간을 사는 인생.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면 마음이 생각처럼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월급은 끊기고 명함은 사라지고 매일 만나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2030년짜리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준비가 아니라 결단으로 맞이한다는 데 있습니다. 충분히 계산하고 설계하기보다 감정과 조급함에 밀려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몇 년 뒤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 후 가장 많이 망하는 선택 TOPO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카페 하나 차리면 되지라는 막연한 창업. 은퇴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길 중 하나가 자영업, 특히 카페 창업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고 로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 지인 씨는 30년 직장 생활 후 퇴직금 2억 원을 들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공을 들였고 머신도 최고급으로 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인 방문 덕분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두 곳이나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세, 인건비, 원두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남은 건 대출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경험 있는 분야에서 최소 자본으로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생계형이 되면 이미 늦습니다. 로망으로 접근하면 거의 90%는 고전합니다. 2. 이제 시간 많으니까 주식으로 벌집 몰빵 투자. 퇴직 후 시간과 자금이 동시에 생기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못했지만 이제는 공부할 시간도 많고 뉴스도 챙겨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B씨는 퇴직금 중 70%를 한 종목에 넣었습니다. 이 회사는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분산 투자하라고 말렸지만 내가 직장 생활 30년 했어. 보는 눈 있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업황이 꺾이면서 주가는 반토막. 손실을 만회하려고 물타기를 했고 결국 자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져 원치 않는 재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투자의 기본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는 한 번의 큰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됩니다. 몰빵은 직장인이 아니라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3.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건강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그런데 통계적으로 60대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문제는 건강을 과신하다가 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C씨는 보험 정리를 하면서 이 나이에 무슨 보험이야라며 여러 개를 해지했습니다. 대신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 심리적 부담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건강은 옵션이 아니라 핵심 자산입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 기본적인 의료 대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돈뿐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4.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생했으니 너는 편하게 살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지원했다가 정작 본인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 인생은 길고 부모의 노후도 길다는 사실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은퇴 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마지막 방패입니다. 방패를 먼저 내주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5.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쉼. 의외로 많이 망하는 선택이 바로 아무 계획 없이 쉼입니다. 처음 6개월은 좋습니다. 여행 다니고 늦잠 자고 약속 잡고.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우울감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돈 문제보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 활동이 아니더라도 역할이 필요합니다. 봉사, 파트타임, 취미 모임, 공부. 작더라도 꾸준한 리듬이 있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는 선택의 공통점. 이 5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계획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창업 욕구. 만회하고 싶은 투자 욕심. 나는 괜찮다는 자만. 자식에 대한 미안함. 이제 쉬고 싶다는 해방감. 은퇴는 감정이 가장 크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 설계, 의료 대비, 사회적 역할 설계, 소비 구조 점검까지 포함된 인생 2막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가장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천천히 줄이고 작게 시작하고 절대 한 번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위험을 분산하고 선택을 나누어 합니다. 퇴직은 인생의 하강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는 시점일 뿐입니다. 준비된 전환은 자유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결단은 위기가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감정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하나가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실패 사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은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좋은 마음, 의욕, 자신감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와야 할 이야기는 자연스럽습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구조는 무엇인가?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 7%만 벌면 되지. 배당으로 생활하면 되잖아. 그런데 은퇴 자산의 핵심 리스크는 수익률이 아니라 순서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입니다.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은퇴 직후에 큰 하락이 오느냐, 10년 뒤에 하락이 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자금이 5억 원이고 매년 3천만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보죠. 첫 3년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장이 와도 이미 줄어든 원금에서 인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복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은퇴자에게 몰빵 투자가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은퇴 자산 설계 시 4% 룰 같은 보수적 인출 전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조차도 최근 연구에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 자산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버텨주는 돈이어야 한다. 공격은 현역 때 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방어가 우선입니다. 2. 인간은 일을 잃으면 빠르게 약해진다. 뇌과학적 근거.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한 무활동이 생각보다 빠르게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지 활동이 줄어들면 전전두엽 활성도가 감소하고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 우울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역할 상실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우울음주 증가 신체 활동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효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배치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주간 루틴입니다. 정해진 요일에 나가는 모임, 배우는 활동, 소득이 작더라도 의미 있는 일, 봉사나 커뮤니티 참여.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장수 지역 영구 블루존 연구에서도 은퇴 후에도 작은 역할을 유지한 집단이 인지 기능 유지와 우울 지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3. 건강 과신이 위험한 이유 통계가 말해주는 것.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은 4050대 대비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암 관련 치료비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병 자체보다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해도 건강 수명은 그보다 10년 이상 짧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은퇴 후 2030년 중 적어도 810년은 의료 의존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규칙적 근력 운동 근감소 예방, 심혈관 관리 걷기 식단, 낙상 예방 환경 정비, 의료비 버퍼 자금 확보. 특히 근육량은 40대 이후 매년 감소합니다. 근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뇨, 낙상, 사망률 증가와 연결됩니다. 건강은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자녀 지원의 심리학 왜 과도해지는가? 부모 세대는 우리는 도움 못 받았다는 기억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과 감정 의사결정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이는 지금의 고통이 내 노후의 미래 위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노후는 길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자금의 20% 이상을 일시에 이전한 가구는 향후 재정 불안 확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부모의 안정이 자녀에게 가장 큰 지원입니다. 5.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준비는 세 가지 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 생활비의 최소 35년치 현금성 자산 확보, 자산 분산, 인출률 보수적 설정, 건강 자본 관리, 근력 운동주 23회, 정기 건강 검진, 의료비 대비 자금 별도 관리, 사회적 역할 설계, 은퇴 전부터 취미 커뮤니티 확보, 소득이 작더라도 일의 감각 유지, 배우는 활동 지속.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확신이 너무 강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크게 벌 생각을 안 한다. 체면을 내려놓는다. 작은 수입도 소중히 여긴다. 몸을 꾸준히 관리한다.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리스크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성장 게임이 아니라 지속 게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를 설계하면 은퇴 후 30년이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래 버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은퇴는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